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치상의 계상. 파트 1에서 이 첨상의 계면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계면. 계면은 장착 후에 이 유지력 저하, 헐거움을 다시 처음에 장착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이 과정이 이 첨상이라고 하는 이 계면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계상인데요. 즉 리베이싱이라고 하는 범위. 우리가 건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랫동안 이 살고 있는 집,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원 뼈대는 골격은 그대로 두고 이제 이 외부의 치장이라든지 기타 이 외부의 어떠한 오래된 이런 조형물들을 이 골격의 뼈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이 리모델링 하는 이러한 맥락이 오늘 총이치에서의 이 계상의 리베이싱과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또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 리베이싱도 해야 된다.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의 이 이득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암울한 우리의 삶, 언제까지 암울할 수 없고요. 이제 함께 가야 되는 이 포스트 코로나의 이득 코로나, 이제 모든 부분을 새롭게 조금 뉴노멀의 기준으로 새롭게 한번 정리해보는,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삶의 횟수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에 한번 리부팅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오늘 어치 장착 후에 벌어지는 여러 요인의 이 골격, 인공치아는 그대로 두고 인공치아의 기능을 위해 이제 이 함께하고 있는 이 어치상의 모든 범위를 새로운 어치상으로 바꾸는 이 부분이 리베이싱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도 리프팅 해야 되고요.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서의 모든 이 가치의 기준 새롭게 한번 리프팅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시 또 공부를 한번 해보면, 자, 또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좀 전에 파트 1에서는 계면을 왜 해줄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파트 2에서는 이제 리베이싱에 그러면 왜 계상을 해줘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자, 또 학습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먼저 한번 읽어보면 어치상의 계상이란 인공치아의 교합 관계는 변화시키지 않고 인공치아의 교합은 이 골격의 프레임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어치상의 전부를 새로운 재료로 교환하여 재접합시키는 과정이 어치상의 리베이싱 계상이다 이겁니다. 사실 요 근래는 이 계상의 범위가 사실 계면의 범위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치상을 전부 바꾸는 이러한 범위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범위. 왜냐하면 어치상의 재료들이 강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지고 이제 이 재료의 이 업그레이드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계상의 범위는 임상에 그리 높게 적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계상을 왜 해줘야 될까요? 계상은 인공치아의 교합의 형태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그 관계를 기준으로 유지한 채로 인공치아와 이 잡고 있는 이 맞물려 있는 어치상을 새로운 이 어치상 재료로 이제 리베이싱 해주는 이 과정입니다.
자, 리베이싱의 이제 이 적응증을 한번 볼까요? 수리를 반복하여 의치상 색조가 부조화를 이룬 경우. 수리가 이제 여러 번 했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를 학습하면서 2주차에서 이제 인공 의치상이 파절되었거나 또는 이 기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제 수리해야 되는 이런 경우, 이 수리의 횟수가 많아지면 아무리 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의치상의 색조와 동일하게 이제 리페어할 수 없는 범위의 이 조금 심미적인 부분을 이제 전부 교체해주는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의치가 여러 조각으로 파절되어 수리하기 어려운 경우, 이제 단순 파절이 아닌 아주 조각조각 나와 있는 경우는 사실 거기를 다 리페어 한다고 했을 때 이 색의 부조화의 심미적인 부분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교합 관계를 기본으로 조각조각 나와진 것을 서로 이제 접합시키고 그 전체적인 범위를 한번 이렇게 리베이싱 해주는 범위. 장기간 사용하여 의치상이 전체적으로 변색된 경우, 사실 요 근래에 이제 이 장기간 대체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10년 정도의 장착의 기한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의치상만 잘 관리해주면 이제 굳이 의치상의 변색보다도 오염되어지는 범위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의치상이 변색되어져서 리베이싱 하는 것보다는 잘 닦지 않아서 더 이상 청소하기가 어려운 불결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리베이싱의 빈도수가 더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치상의 다공성 기포가 형성되었을 경우, 의치상의 다공성은 어느 때 형성이 될까요? 장착 후에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지의치 제작 과정 중에 이 중합 과정에서 지켜져야 될 인절미의 병상 전입, 그리고 이 인절미의 병상이 이제 비등 시에 익스펜션을 막아줄 수 있도록 완전한 플라스크의 이 장착의 범위가 다소 느슨해진 경우, 또는 물의 이 중합 과정에서 이 온도, 기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의치상의 전체적인 이 다공성의 기포, 이 기포의 다공성체로 환자에게 보낼 수가 없죠. 근데 이 범위에서도 사실 새로운 의치상에 발생되어진 다공성을 이런 새로운 의치상 재료로 바꿔서 보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덴처를 장착하는 분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범위를 지금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기공 과정에서의 어떤 에러에 의해서 의치상을 이렇게 다른 재료로 바꿔서 가져간다? 이 범위는 이후에는 포함이 되겠지만 실제 우리 치과 기공사들의 직업관으로서는 사실 없어져야 될 하나의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의치상 개상의 이제 장점, 인공치아를 제한 나머지의 의치상의 전부를 이제 바꿔주는데 장점이 뭐냐 이겁니다. 새로운 레진으로 교환해 주므로 의치상의 색 차이가 없다. 하나의 단일색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파절할 때의 마다의 이 색조의 이 다변화, 이런 범위를 단색으로 이제 리페어하기 때문에 색조의 단색의 심미성, 종전 의치상의 온성에 따른 스트레인이 이제 발생이 없다 이겁니다. 종전 의치상 온성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요인들이 발생이 없다라고 하는 범위, 의치상의 두께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범위, 새로운 의치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조직면은 손댈 수가 없지만 의치상의 이제 이 외부 쪽의 이 두께 조절은 조금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뭘까요? 치은 형성 과정 중에 인공치가 변이될 수 있다. 기공 과정이 복잡하고 작업 시간이 길어진다. 치은 형성 과정 중에 인공치아가 움직여서는 또 안 되겠고요. 기공 과정이 복잡하고 작업 시간이 길어진다.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새로운 덴처를 만드는 것이 더 오히려 환자의 이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어떻게 보면 이 리베이싱의 이 부분을 그냥 하는 거다라기보다 우리가 기공 과정이나 기타 또는 수리 과정에서의 색조의 변함이나 또는 의치상의 더럽힘에 없는 구강 청결의 교육 등이 더 지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리베이싱의 횟수는 더욱더 감소될 거라고 봅니다. 자, 계산 방법 한번 볼까요? 파트 1에서 봤듯이 이제 인상을 뜨고요. 자, 그리고 인상제에 이제 주모형제를 부어서 이제 모형이 만들어지면 이 교합기에 장착하는 이 방법입니다. 자, 교합기 방법인데요. 이 교합기에 지금 이 플랜에 올려놓고 인사살핀을 접촉시킨 상태에서 자, 박싱을 하고요. 자, 파라핀 악수로 음영체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플레트 위에 경속골을 올려서 좀 전에 이 올드 덴처의 인상제가 포함되어진 이 작업 모형 그대로 지금 인덱스를 경속골에 체득하고 난 다음 상부 모형 베이스에 플라스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교합기를 닫아 자, 인사살핀과 테이블이 이 접촉되어지는 여기까지가 곧 교합의 형태가 보존되어지겠죠. 이렇게 교합의 형태를 보존시켜 놓고 나머지 의치상의 전부를 이제 바꿔주는 범위인데 이 부분이 사실 번거로운 이유가 뭐냐면 의치상과 인공치아가 이미 화학적인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거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이 부분이 제거되어진 다음에 다시 인덱스에 제자리 이치시키는 그 다음에 치은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다소 인공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들 이런 범위들의 복잡성 때문에 요 리베이싱의 정확도도 다소 떨어지고요. 리베이싱이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운팅이 끝나면 자, 나머지를 다 제거했는데 지금 도제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하는 범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주차에 인공치 수리 부분 기억나시나요? 3주차에 인공치 수리할 때 실제 의치상에 파절되어서 박혀있는 인공치아를 빼낸다고 하는 것은 연마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연마기구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인공치아를 다칠 수 있다고 하는 범위.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찌됐든 의치상을 다 제거하고 현재 인덱스 부분에 그대로 이 교합의 이 형태를 인공치아가 지금 J치에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인사살핀을 접촉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의치상을 나비치상을 만들면 되겠죠. 자, 교합에 이미 자리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나비치를 만들고 치은 형성을 해서 현재 이 인공치아를 토대로 나비치를 다시 만드는 범위. 자, 현재 파라핀 악스를 가지고 나비치를 만들고 나머지 범위는 나비치 후에 다시 이제 이 세칸 수지의치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져서 마지막 선택 삭제 그리고 의치 다듬질 연마 과정이 끝나면 기존에 사용했던 인공치아를 토대로 새로운 의치상의 레진으로 다시 바꾸는 부분이 현재 교합기를 이용한 리베이싱의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주차에 파트 2 리베이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리부팅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의 재시작도 같은 맥락이고요. 우리 삶의 리자, 제자가 들어가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이치 장착 후에 이제 인공치아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의치상의 전부를 새롭게 바꿔주는 이 개상의 리베이싱. 이번 주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3주차에서는요, 5주차 세 번째 부분에서는 좀 전에 1주차의 말씀을 들었듯이 이제 동영상, 전체적인 동영상의 이 릴라인이, 이 계면의 이 동영상의 전 제작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저의 보충 설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파트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